산업, 그래갖고 좀 뭐 어떻게 제품에 관련된 걸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품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어플리케이션 포텐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추세가 그쪽으로, 사이언스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유기학을 쓰고 있고, 또 유기분자들이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해서 응용이 될 수가 있는지 최근에 퍼블리시된 사이언스나 네이처 혹은 잭스가 이런 아주 훌륭한 전화로 퍼블리시된 결과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기업에 관련된 혹은 뭐 어떤 돈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면 제 얘기가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저희 뭐 진짜 하는 일과도 관련돼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슈퍼몰레큘러 하는 어떻게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슈퍼몰레큘러 케미스트리, 슈퍼몰레큘러 피직스, 슈퍼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슈퍼몰레큘러 사이언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용해서 나노 컴파지 머티리얼도 만들고 바이오 채널도 만들고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도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고 리토그라피,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꼭 이노게닉 머티리얼 만드는 게 아니고 오게닉 머티리얼. 오게닉 머티리얼은 사실 이 무기 물질에 대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죠. 우선 쉽게 가공이 가능하고요. 쉽게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분자들이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차례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림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 요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가, 산업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결국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건강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하려면 의료를 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은 바이오 컴패터블 혹은 바이오 미믹 관련된 또 사실은 바이오 머티리얼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라가기 힘들게 바이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바이오에 관련된 어떤 펑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전부 나노 구조입니다. 그래서 셀이라든가 이게 뭐 TMV보다 바이러스나 뭐 아니 채널이라든가 전부 나노 구조, 나노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아티피셜 몰레큘들이 어웨이션돼서 나노 구조를 이루는 바이오 미메틱 관련된 어떤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아예 채널이 있고요. TMV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채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캡슐. 그 다음에 멤브레인. 여기 보시면 사이즈 셀렉티브 멤브레인인데 여기 이런 오브젝트 단백질을 발라지고 조그만 단백질인데 퍼메이션 되고요. 이게 전부 바이오 펑셔널 그런 스트럭처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아티피셜 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리버리 시스템을 운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실은 저희 진주 사진입니다. 진주가 사실은 굉장히 터프니스가 강하죠. 보통 그냥 이노게닉 물질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0배 이상이 강하다고 하겠는데 강한 이유가 바로 그냥 이노게닉 물질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노게닉 요 크리스탈들이 나노 레벨에서 층층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층이 쌓이는 사이사이에 뭐가 되어 있냐? 단백질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게닉 단백질. 그래서 이번에 충격을 갔을 때 이 층층 사이에 있는 오게닉 단백질들이 전부 충격 흡수해서 이렇게 한대 나타나는 걸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포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나노사이언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파티클들이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사이즈 디펜던트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금속이 파란색이면 거기서 파란색이면 이 나노 사이즈가 되면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가야 되느냐? 수나노미터 크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단지 크게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옵티컬, 일렉트리컬 성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이즈 컨트롤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퀀텀 탓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 와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아티피셜 튜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제 여기 전자산업에서 나노 리토그래피까지 응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지금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 그림만 봐도 전부 이게 나노 사이즈가 됨으로 인해서 그 쉐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포트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또 더군다나 이런 물질들은 오게닉 빌딩 블록을 이용해서 다 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셀프 어셈블리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긴 하지만 혹시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셀프 어셈블리가 뭐냐? 바로 여기 이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스카이다이버 한 명을 우리 진짜 한 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멋진 디스크 형태의 쉐입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지. 오브젝트 하나,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세컨더리 포스. 이 사람 하나를 분자라고 가정을 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터랙션, 세컨더리 포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디스크 쉐입이나 뭐 여러 가지 쉐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쉐입이 몰레킬들이 쌓여서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여서 어떤 특정한 쉐입을 만드는데 그 사이즈가 바로 나노미터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닉 빌딩 블록을 모디파이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나노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게닉 몰레킬이 나노 스트럭처가 되면 결국은 분자들이 세컨더리 포스를 통해서 뭐 세컨더리 포스 많죠. 뭐 아이오닉 인터랙션도 될 수 있고 하이드로젠 본딩도 될 수 있고 아이온 바이폴라 인터랙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세컨더리 포스 굉장히 유익한 포스라고는 그러지만 수프라몰레큘러 나노 스트럭처에서는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 약한 세컨더리 포스를 통해서 그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나노 스트럭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딩 블록이 이런 부채처럼 생긴 빌딩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들이 저절로 물론 여기서 뭐 하이드로포빅 리퍼싱 포스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지만 하여튼 이것들이 저절로 쌓여서 이런 디스크가 됩니다. 디스크가 돼요. 그 디스크, 동전 같은 디스크가 있을 때 가장 그게 클로즈 패킹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들이 스태킹이 돼서 좀 이런 컬럼 형태의 스트럭처를 나타내게 되죠. 그러나 이 컬럼이 나노미터 사이즈 컬럼이긴 하지만 이게 분자가 한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분자, 수십 개, 수백 개의 분자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스카이다이버들이 손에 손을 잡아서 이렇게 디스크 형태의 어떤 멋있는 오브젝트를 만들듯이 분자들도 세컨더리 포스를 통해서 쌓여서 패킹돼서 그런 나노 레벨의 실린더가 되고요. 나노 레벨의 실린더는 다시 크로스 패킹이 되는 투디멘셔널 시메트리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비슷한 분자긴 하지만 비슷한 벤질리스와 분자긴 하지만 이 벤질리스가 굉장히 복잡할 때 어떤 이렇게 펴져 있기 힘들죠. 즉 조금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그런 쉐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뭐 수백 개, 수십 개 아이스크림을 가장 클로스에 패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쌓여가지고 요 에이펙스 꼭지점이 공의 한가운데 있게끔 이렇게 패킹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어가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 스피어 크기는 여기는 물론 안 써있지만 바로 나오는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들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 봉들 역시 분자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분자들이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어울리게 돼서 형성된 일종의 수프란 몰레큘입니다. 몰레큘이 아니고 몰레큘이 쌓여서 형성된 슈퍼 스트럭처가 수프란 몰레큘입니다. 이것들이 다시 클로스 패킹에서 이제 3D디멘셔널 큐빅 패킹이 되게 되죠. 즉 수프라몰레큘러 레벨에서 실린더가 되느냐, 스피어가 되느냐, 이건 어디서 컨트롤합니까? 바로 몰레큘러 아키텍처를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나노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 인생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런 것을 오게닉 빌딩 블록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쉽게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그냥 심플한 로드라이크 폴리머인데 여기는 벤질 글루타메이트라는 폴리머인데 이 폴리아마이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파 힐리칸 사진 한번 보면서 알파 힐리칸 스트럭처를 띄입니다. 이렇게 알파 힐리칸 스트럭처를 띄는데 이 폴리머 체인이 모노디스퍼스 할 때, 여기서, 리피팅 유닛이 76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76개입니다. 이, 토레리는 사람이, 탈퇴인 토레리는 저걸, 키보드를 이용해서, 바이올로지컬리 합성을 했을 때, 이게 모노디스퍼스한 폴리베이즈 글루타메이트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로드라이프 폴리머가 쌓이면은, 크로스 패킹 되려면,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패킹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얻는, 시험시 얻는 보통 이런 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폴리디스포스입니다. 폴리디스포스 하면 여기 레이어를 쌓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네가티브라는 이렇게 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노디스포스하게 만들었더니 이게 레이어 구조를 탁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이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왜냐면, 자, 이런 레이어가 있을 때 이 레이어 층 하나의 두께는 결국 뭡니까? 로드 길이가 똑같죠. 층 하나의 두께는. 로드 길이가 똑같은데, 이 경우 76개의 리피트 미니지 같은 요 폴리아마이드는 길이가 11.4나노미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노 사이즈에서 요 층의 두께를 몰레큘라 렌스 컨트롤을 통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발견은 그냥 인색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전을 보시죠. 자, 이제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 했던 아까 제가 발표한 또 발표드리기가 좀 쑥스러운데 아무튼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에 일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로드 라이프 빌딩 블락에 플렉스더블한 체인을 붙이면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드 라이프 몰레큘러 유지다 이렇게 크로스 패킹되면 이게 애나이소트로픽 오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층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드는 이렇게 패킹, 로드가 좋아서 이렇게 패킹이 되는데 그럼 코일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에서 로드와 코일의 정점 포인트는 굉장히 대수가 없죠. 그러니까 코일이 찾아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코일이 원래 코일의 안정한 컨포메이션이 글로벌 쉐입인데 로드가 패킹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천천히 글로벌 쉐입을 짜거든요. 코일이. 여러분들 손을 기르기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튼 로드 때문에 이게 되긴 됐지만 짜고들으니까 자기 불편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코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로드의 애나이소트로 패킹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코일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요겁니다. 요 라멜라 구조가 층이 깨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사이로 코일들을 위한 빈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일들이 다시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글로벌 쉐입 컨포메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로드는 로드 나름대로 애나이소트로픽 패킹이 되고 코일은 코일 나름대로 클로저만이 느끼고 결국 이 시스템에 안정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로드 라이프 몰레큘들도 디스크릿하게 이런 발사도 패킹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디스크릿한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게 사이즈가 요 길이는 몰레큘러 렌스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죠? 요 디멘전은 우리 코일의 길을 통해서 전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유자재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이언스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봤더니 여기 보신 것처럼 아주 같은 크로모포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일의 아키텍 여기 프로필 옥사에 있는데 헤딩 유닛 3개, 7개, 21개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가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또 이건 사실 폴리머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분자인데 하여튼 폴리머의 꼬마 분자인데 이것들이 어떤 쌓여서 저절로 쌓여서 짜부터 층구조가 되고요. 조금 더 길었더니 층이 갈라져서 이런 실린더가 되고요. 조금 더 길어지니까 이 실린더가 다시 이렇게 잘라져서 여러분들 연필을 이렇게 단면을 확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라져서 다시 3차원 공간에서 디스크릿한 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옵티컬리 액티브한 그런 에그레이션, 수프라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원디멘셔널, 라멜라, 투디멘셔널, 헥사고널, 콜럼나, 3디멘셔널 스트럭처까지 디멘셔널리티가 다른 그런 수프라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같은 크로모포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결과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 준비 안 했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옵티컬 프로퍼티 측정해 보면요, 같은 크로모포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여기 나노 파트이죠, 완전히 5.2나노미터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이게 아이솔레이션 되는 이런 구조, 이런 번들이 플로레센스 에피션시가 한 400% 이상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같은 크로모포 임에도 불구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고체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몰레큘러 레벨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수프라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수프라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이렇게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까지 컨트롤되냐? 피지컬 프로퍼티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5년 전에 사이언스에 퍼블리시된 얘기인데 결국은 이 세컨드리 포스 여기서 세컨드리 포스가 하이드로젠 본딩입니다. 여기 보시면 쿼드러플 하이드로젠 본딩이죠. 쿼드러플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해서 이것들이 외지 형태, 리본 형태의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를 띄게 됩니다. 그러나 이 리본 형태의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 여기 N 플러스인데 여기
아이언 갖고 잠들 수가 있어요. 소디움 아이언 하나 딱 집어넣으면 이 리버는 형태의 스트럭처 스트럭처가 바로 여기 디스크처럼 바뀝니다. 이 아이언들이 여기 카본의 압수나고 아이언 다이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아이언을 쓱 집어넣으면 리본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이렇게 컬럼으로 되는 거예요. 같은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컬럼이 되고 또 아이언들이 컬럼의 가운데 끼어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아이언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텐셜을 걸어주면 이 아이언들이 원디멘셔널하게 이쪽 방향으로만 아이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 와이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만든 건데요. 보통 우리가 리스트 와드 형태의 빌딩 블락과 플라스볼 코일 형태의 빌딩 블락은 다 섞이지 않습니다. 폴리머 컴파니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전혀 섞이지가 않아요. 엔트로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주 파인하게 섞게 만들어서 훌륭한 소재를 만드느냐. 가급적이면 몰레큘러 레벨에서 섞으면 좋고 몰레큘러 레벨에서 섞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럼 나노 레벨에서 섞게 만들자. 그렇죠? 근데 그게 참 힘들었죠.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은 아무튼 결국은 이런 아주 기가 막히는 나노 컴파니를 얻어졌는데 베이직 컨셉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게 요 분자가 이런 레이어 스트럭처를 띱니다. 그런데 요 분자는 여기 하이드로포빅 로드죠. 그죠? 근데 여기는 하이드로필릭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입니다. 하이드로필릭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한 아크릴 아마이드 솔벤트를 집어넣으면 요 아크릴 아마이드 솔벤트가 하이드로필릭한 코일 세그먼트에만 셀렉티브하게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코일 세그먼트 셀렉티브하게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요 코일 세그먼트의 몰리 프렉션이 커지는 꼴이 되고 그래서 커지는 몰리 프렉션을 때문에 형성되는 그 프리 에너지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레이어 스트럭처가 끊어집니다. 끊어서 컬럼나 스트럭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컬럼나 스트럭처는 로드 빌딩 블락들이 쭉 쌓여서 컬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하고 아크릴 아마이드 솔벤트가 섞인 그게 메이트릭스가 된 그런 수스타모레클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이 메이트릭스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을 온도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 올리면 아크릴 아마이드 쉽게 정말 폴리머리제이션이 되죠. 폴리머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칸파지 적었는데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성된 이 클럼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소재들이 필요했었어요.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더 스테이트에서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나노 레벨에서 여기 보면 약 이게 시노 사이즈 거리가 약 6나노 정도 됩니다. 나노 레벨에서 오게닉 로드 빌딩 블락이 아주 플렉서블한 코일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아크릴 아마이드 플렉서블한 체인의 메이트릭스된 그런 아주 파인한 나노 컴파스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구조를 이제 나눈 시간에 제가 이거 하나만 써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컨셉인데 결국은 아이온하고 이노게닉 솔트와 오게닉 몰레큘은 참 섞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런 분자를 보면은 이노게닉 레이어, 오게닉 레이어, 혹은 이노게닉 브랜치드 실린더, 오게닉 브랜치드 실린더, 이노게닉 매트릭스, 혹은 오게닉 여기 아로마틱 코어가 되고 이 매트릭스는 이노게닉 솔트로 되는 그런 다양한 나노 컴파짓을 이제 이 실험자가 만들었을 때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액정 그러면 액정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TFT LCD 여기 지금 제 이거 컴퓨터도 화면 이게 TFT LCD인데 그 LCD에 사용된 액정이 굉장히 잘 흘러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게 우리 꿀 있죠, 여러분들 먹는 꿀 정도보다 더 비스커스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너무 잘 흘러서 외부 장애에 의해서 리스크가 빨리 되고 그러면 장점이 있지만은 거꾸로 미케니컬 스트렝스 너무 약하니까는 상당히 실제 사용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 두 가지 관건이죠. 하나는 외부 장애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미케니컬 스트렝스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특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비교적 최근에 이번에 동영상 각도라는 각도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다 젤을 집어넣는 거예요. 젤 레이트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젤 레이트는 다이아마이드입니다.
아예 아마이드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해서 요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실처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매트릭스가 되고 그 액정 분자들은 그 실과 실 사이에 끼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묵처럼 그런 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젤이 돼요. 그러나 액정은 여기 살짝 젤하고 인터랙션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인터랙션만 있을 뿐이지 이 모빌리티랑은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쉽게 스위치 온, 오프 시키면 여기서 스위치 온 시키면 투명창이 되고 스위치 오프 시키면 다시 풀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거꾸로 놔도 이게 흘러가지 않는 미케니컬 스트렝스가 확보되는 동시에 스위치 온, 오프 타임이 보통 리퀴드 크리스탈하고 차이가 없는 그런 재밌는 물질을 만들어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결국은 레이어 스트럭처를 하는 나노 컴퍼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폴리에틸 옥사이드입니다. 여기 로드가 있고 그래서 여기 그린이 로드로 구성된 레이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황색이 이제 콜드로 되어 있는 그런 레이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리튬을 집어넣으면 리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여기 이서 옥시전의 아이언 다이플라이드 대시를 통해서 코일제로만한테만 세스프레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노도메인을 얼라인 시킬 때 결국 컨덕티비티예요. 아이언 컨덕티비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에 흐를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로드 레이어는 인슐레이터니까. 소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 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로우 디멘셔널 컨덕팅 나노 컴파진 머티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노 컴파진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보여드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엠피필링 몰레큘이 이 몰레큘인데 이 엠피필링 몰레큘이 비누 분자가 똑같이 물속에서 적당한 농도를 할 때 물속에서 이런 컬럼나 스트럭처가 됩니다. 이런 컬럼나 스트럭처가 되고 그 폴리머라이저 부분은 이 탁백 부분을 구성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폴리머리제이션 시켜요. 포토 폴리머리제이션 시키면은 요게 이제 요 바이올이 전부 폴리머라이즈 돼갖고 이 컬럼이 그대로 픽스가 되죠. 컬럼이 픽스가 되는데 그때 픽스됐을 때 요 가운데 공간, 빈 공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노 컴파지를 얻어지는데 이 나노 컴파지 중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물에 요 페닐렌, 마이닐렌, 프리커서 몰레큘, 이건 설파이드 소스죠. 프리커서 몰레큘을 물에 녹인 상태.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이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은 가열한 확정이니까 이게 떨어져나가면 엘리미네이션 되면서 이런 컨덕팅 폴리머가 되죠. 컨덕팅 폴리머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 이 나노 스케일의 이 리액터 안에만 지금 들어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컨덕팅 폴리머를 나노 스케일로 컴파인을 시켰을 때 그 컨덕팅 에피셔시가 타워를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가 몇 년 전에 퍼블리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올로지컬 바이오 미메틱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나노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체럴이라든가 사실 이거 우리가 보통 합성 방법을 통해서 만들기 힘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빈 공간이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어요?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분자들이 쌓여가지고 항상 분자들이 인터랙션해서 클로즈 패킹 하려고 하지 빈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빈 공간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다 뭐 양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노 스케일에서 당도 시킬 수 있고 빈 공간을 만들 수 없어서 문제지 만약에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어플리케이션 포텐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을 만들려고 자연에서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나노 케이지 스트럭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체력을 한다든가 이게 케미스트들한테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만들지 못하니까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만드는지 몇 가지 예를 설명을 하고 어떤 응용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 나노 케이지인데 이 케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우리라는 사람이
방금 이 블라크 폴리머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폴리아클릭 애시드가 하이드로필릭 세그먼트가 되는 거고요. 폴리뷰토다인이 폴리아이소프렌이 이제 하이드로포빅 세그먼트가 되는데 이것들이 다절로 쌓여서 마이셀이 형성됩니다. 즉 마이셀이 형성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이드로필릭한 폴리아클릭 애시드가 이제 마이셀의 서피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마이셀 안쪽에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속에 들어오면 이 하이드로포빅 거기 싫어하니까 공 안에 싹 숨습니다. 싹 숨는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 링킹 에이전트 다이아민을 집어넣어요. 그럼 다이아민은 여기가 알다시피 아플리 애시드하고 쉽게 방해되죠. 되죠. 그래서 크로스 링킹 시킵니다. 그럼 크로스 링킹 시키는데 어디가 크로스 링킹이에요? 공의 껍데기만 크로스 링킹 되는 거예요. 왜냐면 껍데기만 요 폴리 아플리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내부는 스틸 폴리 아이소프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 폴리 아이소프렌이 더블 본드는요, 오존을 집어넣으면 쉽게 분해가 됩니다. 전부 잘라져요. 그래서 오존을 시켜서 전부 잘라내서 이걸 전부 제거해요. 그럼 세일 껍데기는 크로스 링킹 되는 대로 그대로 있고, 세일 안쪽에 케이지는 분해가 되고 다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이건 남는 게 빈 공이죠. 빈 공인데 이거 보통 블라크 폴리머 이용한 마이셀 사이즈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블라크 폴리머 이용해서 마이셀을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나노 케이지, 나노 스케일에 갖는 빈 공, 홀로 스피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결과죠. 또 다른 이제 방법은 케이지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덴드리머를 합성하는데 여기 SW가 여기 가운데는 덴드리머를 합성하는데 덴드리머 밖에는 전부 폴리머라이저 그룹을 갖는 덴드리머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촉매해서 폴리머라이저 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죠. 폴리머라이저 시킨 후에 다시 가스분해 시키면 여기 SW 똑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카복실 애시드가 되고 이 가운데 여기 비어있죠. 그죠? 분자 하나만큼 비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 하나만큼 비어있는 이 나노 케이지가 되는 거예요. 케이지가 되면 다시 떼어낸 문제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빈 공, 나노 스케일에서 빈 공을 얻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이언스는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이건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튜브를 만드는데, 그럼 튜브는 어떻게 만드느냐?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아지오 포스를 이용해서 튜브를 만듭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웨이트하우스에 연결된 페닐렌, 에타이닌, 폴리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끝에는 하이드로필릭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테트라이틸렌 옥사이드, 이런 하이드로필릭한 그룹이 사이드에 주렁주렁 붙은 그런 폴리머입니다. 근데 이게 하이드로포빅한 솔벤트에서는 당연히 랜덤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잘 녹으면 그 물질은 절대로 오더된 스트럭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이드로필릭한 아세톤 아이트라이트 솔벤트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폴리머백번이 하이드로필릭한 솔벤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는 이 밖에는 좀 하이드로필릭한 폴리가 있고요. 안쪽은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머백번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그리게이션은 좀 작은 면적을 가지고 패킹을 합니다. 이 분자가 작은 면적을 갖게 되는 방법은 천상 대또아리처럼 히니카 스트럭처를 쓰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히니카 스트럭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히닉스의 밖에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한 폴리가 되어 있고 안쪽은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머 백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리어를 갖는 나노 튜브가 바로 바이오로지컬 트랜스포트 멤브레인 그 튜브와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뭡니까? 리피드 바이레이하고 섞으면 리피드 바이레이가 가운데 쏙 들어가고 아주 채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이제 개념인데 여기 보면 비어있죠? 여기 사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크라운이스로 꽉 차있는데 크라운이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사이즈에 따라서 알칼, 메탈 양형을 잘 체크하죠. 그래서 이 분자가 이 테이퍼 쉐입의 분자들이 에그리게이션이 돼서 셀퍼스를 돼서 이런 디스크를 형성하고 디스크들이 다시 스태킹이 되는데 컬럼이 되는데 사실 가운데는 아이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소디움을 넣으면은 이 소디움들이 이 컬럼의 가운데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디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컬럼과 이 컬럼은 점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디메이저는 아이언이 컨덕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몰레큘러 디바이스에 나눠 와이어로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응용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몰레큘러 레벨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분자 합성을 해서 또플러스는 저절로 그렇게 이리저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쌓여서 채널이 생깁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나노와이어, 아연 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나노와이어로서 응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그 진주를 사진 찍은 건데, 진주가 왜 이렇게 터프하냐? 바로 나노 컴파지티 때문입니다. 진주 구성하는 이노가니즘 머티리얼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잘 뽀개져요. 근데 진주 여러분 알다시피 그 터프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진주를 구성하는 이노게닉 층과 층 사이에 오게닉 단백질들이 아주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면은 이 단백질들이, 이노게닉 층과 층 사이에 단백질 정도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한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에서 영감을 얻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터프한 그런 바이오 미네럴 스트럭처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는 또 다른 예인데, 이제 이거 뼈입니다. 뼈가 도대체 왜 강하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이라는, 콜라겐 파이버가 있는데, 콜라겐 파이버와 파이버 사이에 이런, 여기 보시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는 이노게닉 물질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오게닉 단백질 파이버에 이노게닉, 아파타이트에 이노게닉 물질이 전부 나노 사이드에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뼈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뼈도 그 외부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나로 컴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오 미너럴리제이션 실험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것들이 암필린 몰레큘인데 요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이드죠? 아마이드로 되는데 여기는 포스포니 에시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저절로 쌓여갖고 컬럼나 형태의 실린드리컬 형태의 마이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실린드리컬 형태의 마이셀은 안쪽에는 이 하이드로포비카 그룹이 숨어있고 바깥쪽에는 하이드로필리캄 이런 아마이드가 앞으로 이제 전부 쌓여져 있는 그런 구조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노게닉 물질, 카신클로라이드나 뭐 어떤 이노게닉 물질을 집어넣으면 pH 따라서 다르겠지만 pH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다. 그러면 pH가 굉장히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에시드가 프로테인 떨어지면 마이너스 차지 뜨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 뜨게 되니까는 여기서 미너럴리제이션 시키면 플러스 차지가 층을 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차지, 그다음에 플러스 차지. 그래서 이게 툭툭툭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뼈나 진주나 자연 상태에서 얻는 그런 나노 컴파지 머티리얼 그러니까 유사한 터프니스를 하면 그런 컴파지 머티리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베이직 컨셉은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쌓여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어떤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이 블라코폴리머, 여기 보면, 시나믹 도체, 여기 플리머리즘이 강하죠, 시나믹 도체가. 이 블라코폴리머 어떻게 저절로 쌓여서, 모르고 형성하는, 이런 실린드리컬 스트럭처입니다. 그 실린드리컬 스트럭처를 띄우는데, 요 실린드리컬 스트럭처의 요 가운데 코어는 바로 요 시나믹 도체로 되는 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리머리제이션이 요 코어 안쪽에서만 원디메이션이 일어나죠. 요 코어와 코어 사이는 폴리머리제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여기 이 스타일에는 한국 블락인의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머리제이션 하고 나서 이걸 소베트에 녹여봤더니 이 점 하나가, 이 나노 파이브가 이 점 하나 상당히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돼서 이런 나노 스케일의 깊이에 갖는 나노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나노 파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게닉 몰레큘 가지고 나노 스케일이 되려면 결국 분자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이런 분자들이 쌓여서 어떤 새로운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형성할 때는 그 규칙적, 사이즈가 규칙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모노디스퍼스한 두께를 갖는 나노 파이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여기 폴리머라이저 그룹에 붙어 있는 블락, 여기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그죠? 근데 이제, 이 세그먼트의 길이를 우리가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실린드리컬 스트럭처가 되는데, 이 실린더의 내부는 이 폴리머라이저 그룹에 붙어 있는 이 뷰타다이엔. 실린더의 바깥 부분, 실린더의 익스터리어는 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에 쌓여있는 그런,
헥사고나 클로마 스트럭처가 뜨는데 이 헥사고나 클로마 스트럭처에서 역시 UV 라이트를 쪼여줘 그리고 폴리머리제이션 시킵니다. 그럼 이 안쪽에서는 실린더 안쪽에서만 셀렉티브하게 해서 폴리머가 되죠. 그래서 폴리머리제이션 하고 난 후에 여기 그림이 좀 보시면 여기 안쪽에는 여기 폴리머라이저 부분이 있고 바깥은 이제 플레이저 옥사이드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폴리머리제이션 하고 나서 찍었더니 이런 파이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 실린더 내부는 전부 폴리머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러나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에는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레이저 옥사이드로 실린더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노파이버가 얻어졌다. 나노파이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파이버의 그 성질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는 것을 최근에 99년도 사이언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런 몰레큘들은 여기 보면 폴리머라이저가 뷰타다인이 있는데 이런 몰레큘들은 이렇게 번들이 됩니다. 번들이 되는데 이렇게 번들이 될 경우 폴리머라이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가 숨어 있어요. 이 가운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번들과 이 옆에 있는 번들하고는 번들과 번들 사이에는 폴리머리제이션이 안 일어나죠. 이 안쪽에서 수프라몰레큘 안쪽에서만 셀렉티브하게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리머리제이션 시키고 그 GPC 찍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모노가 3200인데 GPC 7만 정도 들어갔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보시면 그냥 더블 폴리머리제이션 하는데 모노디스퍼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 모노디스퍼스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프라몰레큘 어그리게이션 돼서 형성된 수프라몰레큘들은 사이즈가 일정합니다. 사이즈가 일정한데 그 안에서가 셀렉티브 폴리머리제이션 되니까 결국 얻는 폴리머도 아주 모노디스퍼스한 나노 오브젝트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노 몰레큘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블락홀 폴리머리에서 결국은 리소그래피. 이 블락홀 폴리머는 이 패킹 구조가 사이즈가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다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기판에다가 이걸 코팅시킨 후에 블락홀 폴리머리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하나 폴리뷰타다인 하나 폴리스타인인데 케미컬 스트럭처를 안 그려놨지만 폴리뷰타다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존에 의해서 O3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갖고 여기 보면은 오존을 시키면 폴리뷰타다인 도메인들이 전부 날아가는 거죠.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 그런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을 시켜요. 그럼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을 시키면 요 원래 폴리뷰타다인 있던 자리만 셀렉티브하게 파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기판을 좀 워싱 해내면은 결국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반응체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태의 그런 나노 리소그래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노 리소그래피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앞으로 응용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한양대에 계신 김종만 박사님 일인데 재밌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이건 센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레큘들이 어울리는 거죠. 셀프 어셈블리 형성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센서를 쓸 수가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카복실링 에스가 있는 안티필링 몰레큘인데 여기 다이아세틸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필링 몰레큘을 모놀레이어 남녀 블러지 필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베스크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는 남녀 블러지 필름이고 이건 베스크리 이게 LD 필름이고 이게 베스크리 스트럭처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더된 상태에서 폴리머리제이션 시켜요. 그럼 다이아세틸렌이 되죠. 근데 다이아세틸렌은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띠게 되죠. 색깔을 띠는데 이 밖에는 카복실의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의 밖에는 카복실의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민을 집어넣으면 아민들이 이 카복실의 S드 그룹과 S드레이스 케미스를 통해서 단합게 되죠. 바인딩이 되죠. 바인딩이 되면은 여기 아민들이 바인딩이 되면은 요 서 있는 폴리머들의 뭡니까? 컨주게이션 길이가 바인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스타일 힘들어서 커질 테니까 컨주게이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죠. 틸트가 돼요. 그죠? 바인딩이 안 됐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청색에 썼는데 바인딩이 많이 될수록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저희 프린터가 실통사도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히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엔티필링 몰레큘 셀프 어셈블리 중에서 어떤 센서 이게 꼭 저희 덴드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캔서에 관련된 어떤 테프라든가 전부 셀렉티브하게 우리가 검수할 수 있는 센서로서 이용할 수 있죠. 제 얘기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뭐, 그래서 제가 쭉 리뷰한 거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게닉 빌딩 블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노 사이언스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